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또 적천수 강의가 있어요. 예, 하지짱이죠. 예.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예, 8가지 종류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오늘 3번째 장이에요. 예, 저 사람이 부자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귀, 예, 2번째가 귀했어요. 오늘 3번째 빈이에요. 빈이란 곧 요거의 반대잖아요. 예, 빈. 부자에서 반대. 그러면 부는 뭐라 그랬어요? 재기가 통문어했다고 그랬는데 이 빈은 어떻게 됐어요? 재성이 반부진. 오히려 반대로 부진. 예, 진정성이 없다. 참됨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 재성으로서 얘기했어요. 부를. 그러면 관성으로서 귀를 얘기했으니까 이 천하면 또 어떨까요? 관성이 시원찮다고 해야겠죠. 뭐. 예. 그리고 이제 길과 흉이 있고요. 예, 그리고 수요가 있어요.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거. 그래서 총 8장으로 나눠진 하지장이에요. 오늘 빈도요, 사례 명조가 모두 6개가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나누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오늘은 2개만 하고요. 왜? 철저 선생이요, 아주 길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설명하는 걸 시간을 잡고, 사례 명조 2개만 하고요. 다음번 2번째로 또 4개를 한꺼번에 해드릴게요. 네, 자 보세요. 유시주는 이렇게 간단해요. 네, 그러나 임시주는 이렇게 길어요. 자, 임시와 했어요. 재신이 부진자, 네, 참되지 못한 자는 9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9가지를 설명을 해서 그걸로 끝이 나면 좋은데 더 길게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17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자, 봅시다. 안 좋은 거죠. 죄가 중한데 식상이 많아요. 이건 일주가 약하니까 죄다 신약도 되지만 완전 극설교가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안 하더라도 주로 설이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일부진야, 하나에 참되지 않은 것이다. 첫 번째 참되지 않은 것이다. 두 번째, 재경이 있어서 재성이 가벼워서요. 식상을 반기는데 인수가 왕이에요. 이거는 인수가 뭐래요? 식상을 눌러주니까 2번째 부진야예요. 예. 재성이 가벼워요. 일단 부와 빈을 따지자면 재성을 가지고 얘기해야죠. 재성이 가벼워요. 근데 겁자가 중해요. 이게 사부지한 식상이 불연하고요. 이건 죄다 신약이에요. 아니죠. 군겁쟁제죠. 예, 군겁쟁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3번째 부진이다 라는 거예요. 죄가 많은데 어떻게 해요? 겁제를 반기죠. 그런데 관성이 겁제를 제하고 있어요. 4번째 부진야예요. 그리고 인성을 반기는데 재성이 괴인을 해요. 예, 아주 안 좋죠. 5부진야예요. 5번째 부진야예요. 인성을 꺼리는데 재생관을 하고 있어요. 재생관 관생인을 하니까 인성을 꺼리는데 이렇게 나타나면 6부진야예요. 6번째 잘못된 거예요. 예, 참되지 않아요. 재성을 반기는데 재성이 한신과 합을 해서 화합을 했어요. 예, 이것도 7부진야예요. 예. 재성을 꺼리는데 재성이 합해서 한신과 합을 해갖고 재성화됐어요. 8부진야예요. 관살이 왕해서요 인성을 반기는데 재성 득국했어요. 9부진야. 9번째로서 차는 9가지로서 재신이 부진, 참되지 않은 것에 바른 이치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 이제 길게 이건 아주 9가지의 경우수지만 그러나 빈자가 다하고 부자가 적은 것은 이유가 있다. 무슨 이유냐? 빈에도 유기능등지. 저 사람이 뭐 때문에 가난한가에 대한 것이 나오고요. 부자에도 또 있어요. 유기능 등등. 그 부자에 대한 뭔가 그 유기되는, 유기라고 그러죠. 관계되는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개정 한꺼번에 싹 밀어붙이지 말아라 라는 거죠. 밀어붙여서 정하지 마라. 이게 개자가 평밀의 개자예요. 평밀이라는 건 뭐예요? 요즘은 그런 거 없죠. 쌀 20kg 한 포 하면 그걸로 끝났는데요. 옛날에 쌀을 뭘로 했어요? 말로 쟀어요. 말로 이렇게 한 말, 두 말 했거든요. 근데 그 말통에다가 쌀을 그득이 붓고요. 위에가 위로 올라오죠. 그러면 이렇게 쓱 밀어 제끼는 게 한 마리요 라고 해서 쏟아붓죠. 그게 평밀의 개자입니다. 쓱 밀어붙인다는 뜻이에요. 일괄되게 한다 라는 것이죠. 이제 보세요. 가난하면서도 등급이 있다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유빈이면서 귀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면서도 그래도 저 사람은 귀함이 나타난다. 뭔가 귀가 티가 있다라는 거죠. 유빈이면서 올바른 자가 있어요. 예, 그래도 그거 좀 괜찮아요. 유빈이면서 천한 자가 있어요. 이건 또 골치 아프죠. 마땅히 의분 변지, 마땅히 그걸 나누어서 변별해야 된다. 야, 자, 그래서 보세요. 만약에 재성이 가벼운데 관성이 쇠였어요. 그러면 봉, 식상하고 견, 인수자가 있어요. 호, 희인 하는데 이건 계속 연결이 됩니다. 인성을 반기는데 재성이 괴인을 해요. 득, 관성, 해자. 이걸 관성이 딱 풀어줬다는 뜻이에요. 이걸. 예, 그랬을 때는 저는 귀하면서 가난한 자다. 이 관성을 써서 만들어졌으니까요. 예, 얼그러진 걸, 예, 관성을 썼어요. 관성이 용신이 되겠죠. 그러면 그건 귀하다. 그러나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관살이 왕이에요. 신약하죠. 재성이 생조해요. 뭐를? 관살을 생조, 더군다나 약한데, 신약한데 또 관살이 왕한데다 재성이 또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유인적, 이걸 인성이 또 해결을 해요. 그러면 1금 2득. 하나의 벼슬, 조그만 거. 이 1금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바로, 소매금자거든요. 소매가 어떻게 되는 거? 옛날에 소매 길이에 따라서 부와 귀를 나눴어요. 그럼 1금이라는 건 조그만 소매를 그래도 하나 잡았다라는 뜻은, 쉽게 얻었다는 뜻은, 이건 뭔가 부자로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부로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인적. 그러나 인성이 없어요. 1금이면 이거 선비죠. 예, 선비예요. 인성이 없다. 이렇게 금이, 소매금자니까요. 인성이 없어요. 그러면 늙을 때까지 유관, 그냥 그저 선비관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차는 청빈, 청하면서도 가난하면서도 청빈, 황희정성 같은 사람이겠죠. 청빈직격이다. 소위 개, 모두가 정양, 옳은 일이다. 바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나쁜 소리 납니다. 자, 재다이면서 재성이 많으면 마음, 심지는 어떻게 보세요. 자, 심지라고 이렇게 나오죠. 마음은 필요 탐지, 반드시 그것을 탐할 것이니, 관항하면 또 심사가 필요구지. 이 관항이 왕하면 또 그것을 구한다라고 했는데, 재단은 모르지만 관이 많다고 해서 관을 추구한다라는 뜻은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일주가 약해서 관에 치죠. 그런 몸도 다치고 그래요. 비합, 합이 안 돼야 될 때 합을 하거나, 따르지 않아야 될 때 따르거나, 합했는데 화하지 않았거나, 따르는데 진짜가 안 됐거나, 차등지명은 견부기, 부기를 딱 보면 생처명, 뭐냐? 부기를 딱 보면 아첨하는 얼굴이 딱 생긴다는 거예요. 또 재리를 만나면 어떡하냐? 망은의, 은혜와 의리를 이룬다. 이것이 말해서 뭐죠? 비나면서도 천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위의 것은 비나면서도 청한데, 이건 비나면서도 천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요행이 만약 치부가 됐다 하더라도, 부자가 됐더라도 역시 부족귀다. 귀함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절부는 될 수 있다. 그러나 뭐죠? 귀함은 없다. 범, 이른바 폐어, 업을 파하고 파가 집안을 망치는 지명은 초간, 처음에 쓱 보면은 사호, 감히 아름다운 것 같이 보지만, 비, 즉 재관이 쌍미, 둘 다 뭐죠? 쌍미, 둘 다 아닌 것 같지만은, 즉 간지가 쌍청하다. 또 즉
비살인 상생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즉 재임왕지하는 것 이런 것은 모두 이 뭐죠? 업을 폐하고 집안이 깨지는 사주다. 이 부지라는 게 또 문제예요. 자,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재관은 비록 가능하다. 뭐냐면 재성과 간성은 양명영신 명을 도와주고요. 몸을 영화롭게 하지만 반드시 선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일주가 왕상에 대해 이게 재관을 다룰 정도면 뭐죠? 일주가 강해야만이 재성과 간상을 감당해요. 그래야 마침내 능이 맞는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재관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라고 해서 이 부지가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만약 태과가 불고 태과하거나 못 미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지나치거나 못 미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개위 부징 모두가 옳지 않은 것이니 능산 능모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은 있을 것이다. 끝내 불능치부귀 불능치부귀함이 없을 것이니 차등 이런 격국은 죄다 많다. 난이 매거라고 해서 일일이 이거 가지매자거든요. 한 개 한 개 일일이 들어서 열거하기는 좀 곤란하다, 어렵다. 의세구지 마땅히 자세히 살펴야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쭉 끊어서 17번까지 끊어놨습니다. 그래서 사례명조 251번이에요. 오늘은 두 개를 하는데요. 임철조 선생한테 마음에 안 드는 사주 두 개를 아이고 이거 수채인데요. 수채 토화용조인데 화가 없어서 안타까운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요. 용조예요. 토가 있어요. 일주 무술 일주죠. 그러니까 술토가 무토가 충분히 뿌리를 내리고 해서 감당을 해요. 감당을 하는데 대운이 서방에서 이거 지금 북방까지 가니까 수가체가 되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수기운 서북 방향으로 흐르니까 운이 안 좋았다라는 건 아주 들여다 자명한 사실이죠. 이 해운에 조금 좋았다가 하는 것은 여기 이 사주가 아니네. 해운이 아니라 이 수루는 그래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자 봅시다. 그렇죠. 수룬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수채니까요. 이게 금이 찰 것 같지만 신일은 서방인데도 수채로 컴퓨터에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자진 수국을 이루어서 수가 강하다라는 것이죠. 무토생호 맹추. 그렇죠. 첫 추예요. 첫 가을에요. 신유술에서요. 지류 서방이에요. 그래서 저는 식신격으로 잡았습니다. 지류가 서방이라 숙이 유행한다. 격국은 본래 아름다운데 출신은 대부하다. 그 이유 아주 아름답게 생겼죠. 소렴자 거리는 것은 연간에 임수가 통군 회국했다. 자진수국을 해서 임수가 해서 이건 결국은 식신생재로 해서 일주가 약해진 사주예요. 일주가 약해졌어요. 즉 재성이 반대로 부진하다. 옳지 않죠. 임수가. 그래서 운이 역시 운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서부 금수지지로 가니 소위 경제중의 이건 무슨 뜻인 거 아니에요? 뭔 뜻인가 하면요. 경제중이라고 해서요. 잘 해석하셔야 돼요. 재물은 가볍게 여기고요. 의리를 무겁게 여긴 사람이에요. 집안이 좋으니까요. 뭐냐면 어디에요? 뭐죠? 출신은 대부집, 큰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니까 재물 그 정도야 뭐 우습게 알고요. 나는 의리를 지키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모산 이상 사라지고 흩어지는 것이 사라질 못자예요. 붙을 산자고요. 이상할 정도로 모산이 됐다. 비록 오직 수룬에는 입반을 했어요. 이 운에는 토니까요. 무술 이 용신이
자기 자신의 뿌리를 내린 토니까요. 입반하고 득자까지 했어요. 그러나 신의 임자 대운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빈피불감 죽지는 않았어도 가난한 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하죠. 이 갑인대운이나 대에 이 사주는 풀리는 사주죠. 그리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있는 재산 까먹느라고 힘들었겠죠. 그리고 재산은 가볍게 알고 의리를 중히 여겼으니 돈 씀씀이가 컸겠죠. 지지로 자진수국을 이루고 연간으로 임수가 투출하여 태어난 시가 신유시라 일제 술토만 없다면 금수로 종할 수 있으련만 술중 무토가 통군을 한 일주는 대운만 기다리는데 대운마저 이 명주를 돌아보지 않고 있다. 중주자의 설명대로 본래는 출신은 대부예요. 연간 임수 통군 회복해서 즉 재성이 반부진이네요. 오히려 옳지 않다. 진짜가 아니다. 소위 재물을 가벼이 여기고 의리를 중히 여겨서 모산 이상했다.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이상할 정도였다. 오직 술운만 입반득자였으나 신의 임자 빈피불감한 명조다라고 했죠. 다시 한번 철조 선생님의 해석을 풀어드렸어요. 이 명조는 수가 5.0이에요. 목이 0.0인데요. 금 좀 보시죠. 3.5예요. 금수로가 합치면 8.5가 돼요. 수오행이 5.0으로 종조오행이 돼서 수체 토와 용조에 토오행이 용신이고 화오행이 희신이 되나 원조, 원판에서 화오행이 0.0으로 용신의 힘이 무력하다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주죠. 오늘은 두 개 다 안타까운 사주를 내드립니다. 251번이에요. 빈피불감 요거만 일단 넘기면 돼요. 갑인을며 대운만 되면 이 사람은 병대운까지 약 25년은 다시 기사회생을 할 겁니다. 지금 이쯤 와서 신의 임자 빈피불감 감당할 가난한 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하지만 이 대운만 넘기면 갑인대운 52살부터 지금 51살이네요. 끝나가네요. 올해로 만약 이 사람이 왔다 그러면 내년서부터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고요. 올해 이민년이니까 임대운서부터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원, 정미까지 좋은 사주가 대운이 되겠죠. 죽지만 않으면 돼요. 죽으면 큰일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거죠. 이 사주가 죽은 사주예요. 자 봅시다. 계묘, 갑인, 정사, 기교 아주 사주 원판이 참 좋습니다. 정인격이에요. 그런데다 목체입니다. 그런데 이 관이 편관이면서도요. 목을 도와주죠. 수생목, 목생화, 아생토, 토생금까지 하고 있어서 연주상생을 해요. 이런 사주는 웬만한 힘든 대운이 들어와도 펼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좀 어디운이에요? 이 운이 어디 운에 죽었더라요? 죽었는가요? 아사했어요 마침내. 인운에 장생을 해서 아마 해운에 죽었을 거예요. 장생지를 만나서요. 목체니까요. 그러면 이 금운은 그래도 괜찮았을 거예요. 토금도 괜찮고요. 술운도 좋은 대운 놔두고 요때 죽었다, 얼어 죽었다라고 하죠. 아사. 자조 재장살로라고 해서 재성이 지지에 있다는 뜻이에요. 지지에 여기 있죠. 그래서 살은 투출했고요. 살인상생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멀리서 좋지는 않은 살인상생을 하죠. 살인상생하고 있습니다. 또 연주상생해요. 수목화토금까지 흘러요. 사고 귀격 아름다운 격으로 보이는데요. 보이기는 소위 조비 20여만 역시 부모복을 아주 잘 타고났네요. 그래서 굳이 알지 못합니다. 천간에서 살은 무근하고요. 살은 뿌리가 없죠. 그 청화가 이미 진 이 아름다운 것이 모두 당한다. 인수의 설기를 당하는 거예요. 저 편관하나 봐요. 그래서 절고 훔쳐갔다라는 뜻이에요. 훔쳐서 갔어요. 불용 쓸 수 없다. 계술은 쓸 수 없는 게 확실하다. 왜 그 소리를 하는 이유가 이게 지금 정화가
강해서 그런데 개수는 쓸 수 없어요. 왜? 목체니까요. 금토용조거든요. 예, 절대 못 씁니다. 그러니까 식상생재로 흘러야 돼요. 요 용신이 여기 있습니다. 예, 식상생재가요. 예, 그래서 필용, 유금지재, 예,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뭐 대체로 머리에다 복지 덜커봤었죠, 토가. 기우니까요. 예, 참 좋은 사주예요. 시간의 기우가 있어서요. 그러니 이 대운만 요 대운만 신의 대운을 넘기면 이 대운은 좋은데 이때 얼어 죽었다는 소리예요. 해면이 먹고 인해 한몫해서 얼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후 유정해요, 기후가. 그래서 단 모강토호,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상화, 화를 돕는 게 봉생. 그래서 즉 사유불해. 결국은 이 사유축 금극이 안 된다고 하는 소리예요. 그 이유 목이 강해서 화를 살려주니까 이 사화가 유금과 합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즉 사축 불해에서 즉 부진, 옳지 않으면 재성이 옳지 않으면 제대로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일교 임자는 지나고요. 설금 생목하니 일패여에 한 번 망해서 마치 뭐와 같았냐? 재와 같았어요. 흩어지는 게. 지해운에 인후 장생, 인성이 장생을 만났잖아요. 해운에 갑인이요. 그래서 경조 아사, 굶어 죽었군요. 얼어 죽은 게 아니라 굶을 아쳐예요. 그래서 마침내 굶어 죽게 되었다. 참 굶어 죽는 사람도 여러 가지네요. 일단 이 해운을 넘기지 못했다는 게 가장 안타까워요. 경술, 신유, 기유, 무신까지 참 좋은 운이었는데 안타까운 사주죠. 연주 상생이란 연간의 계수부터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하여 천간의 끝이 아니라 토생금까지 해서 시지의 식신성인 유금에 머물렀다. 만약 이 명조가 식상대운을 일찌감치 만났다는 대화를 명주죠. 해운에 종명하였지만 이 대운만 지나면 경술, 기후, 무신대운, 호운이 되었을 것이다. 참 안타까운 운명이다라고 했습니다. 목이 5.0이에요. 목화가 강해요. 그래서 4.7이고요. 금토를 써야 돼요. 그 모양이 2.5니까 2.6이고 토가 1.0이니까요. 금토를 써야 돼요. 목재 금토용조의 그 모양이 용신이고 토행이 희신이 되었다라고 하죠. 맞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주죠. 그거 순간을 못 넘겨서 굶어 죽었군요. 252번입니다. 지금 여기에 프로그램이 걸쳐 있는데요. 사실은 33세 전에 죽었어요. 젊어서 굶어 죽은 거죠. 요 옷만 넘기면 다 괜찮은 거예요. 이거 하얀색으로 있으면 괜찮았는데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요때 죽었다는 거죠. 해운에. 그대로 나오죠. 참 안타까운 사주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례명주 2개만 하고요. 다음에 4개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